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인사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실용이라는 원칙을 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진영 안의 갈등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기성 정치 지형에 익숙한 이들에게 이 변화는 혼란입니다. 급진 노선에게는 자신들의 방식이 뒤로 밀리는 국면이고 수구 세력에게는 대항 논리조차 마땅치 않은 국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취임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혼란한 국정과 경제를 빠른 시간에 수습하며 나라를 급속도로 안정시켰습니다. 특히 끝없이 추락하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뚜렷한 외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국제사회를 향해 America is back이란 말을 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Korean is back, 한국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세간의 이목을 끄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진보 민주 계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을 표출한 것입니다. 야당 쪽과의 대립은 정치의 상수이지만 민주당 내부와 진보 진영의 반발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장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갈등은 인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고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이해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기 진영 출신이 민주당 정부의 요직에 발탁되자 국민의힘은 환영도 반대도 못하는 어정쩡한 처지가 됐고 인사청문회 과정의 논란도 상당 부분 야당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반해 일부 진보 진영의 반발은 명확했습니다. 왜 굳이 그들을 써야 하나? 우리 진영에도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는 반발이었습니다. 새 정부 초기에 의례적인 국민 대통합 인사 수준을 넘어선 파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사 논란에 기름을 부은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바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는데 현재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를 사실상 정부의 통합인사로 읽고 있고 보건의료노조와 적십자사 내부 직원들, 40여 개 시민사회단체, 진보 정당들이 인준 반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인요한 전 의원의 지난 행적 때문입니다. 인요한 전 의원은 12.3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과 탄핵소추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고 윤 전 대통령을 주둔하는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과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해온 의료관도 공공의료기관의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의 행적에 깊은 반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왜 하필 그 사람이어야 하나라는 반문에 감정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이 인사에 담긴 이유를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인요한 전 의원은 세브란스에서 잔뼈가 굵은 의사이자 북한 결핵 퇴치와 의료장비 지원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과 남북 인도주의 사업의 공식 창구라는 점을 떠올리면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인도주의 의료협력에서 찾으려는 포석으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인사는 보은도, 통합 제스처도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용도의 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반대이지만 그 논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준은 대통령의 판단으로 남아있고 현장과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듣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인사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실용이라는 원칙을 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계열의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더 이해했다면 더 많은 성과를 얻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과거 정부와는 다릅니다. 그 결과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같은 진영인 민주당 진보 계열과도 갈등과 파열음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것을 배신이나 변질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의 차이로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은 기존의 틀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세워 안정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가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운동권 출신과 그에 동조하는 진보 세력은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며 안정보다는 이념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고 세력을 집결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차이점과 다른 결이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더 큰 변화의 표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으로 80년 가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보수 대 진보, 우파 대 좌파라는 양분 구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도 아닌 정통 보수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하였지만 제 자의적 해석으로는 정통 보수 정당의 다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통 보수적 정치색은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를 모두 아우르는 실용적 통합 노선입니다. 이 노선의 등장은 양쪽 극단의 민낯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보수라 자부해온 세력 중 상당수가 지킬 가치가 아니라 지킬 기득권만 남은 수구였음이 드러났고, 일부 진보 쪽에서도 서민과 시대의 요구보다 이념을 통해 권력을 잡는 데 매몰되어 진보를 참칭한 극좌 세력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편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뉴 이재명입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좌우 진영 논리에 깊이 결박된 일부를 제외하고 출신 진영과 무관하게 이념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기준으로 정치를 평가하기로 한 사람들로 보수 유권자든 중도든 진보든 소모적인 좌우 논쟁에 지친 국민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야당 의원조차 이번 인유한 논란을 비판하며 이런 것이 뉴 이재명이냐고 되물었을 정도입니다. 뉴 이재명이란 용어를 두고 다툰다는 것 자체가 정치 지형 재편이 실체라는 방증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지형 변화는 보수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중도, 다시 말해 정통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본인들의 색채에 맞는 대통령의 등장이 매우 반갑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거의 200만이라는 것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지금이 나라를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는 저항이 언제나 관성처럼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현재와 같은 갈등과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80년 가까이 지속된 극단적 좌우 이념 논쟁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게 될 때 대한민국은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정통보수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이 대한민국 미래의 중요한 점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